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작년에 이 미용업계의 폐업 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거예요. 개업 후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까지. 인스타나 유튜브에 미용으로 월천 벌기 쉽다 이런 내용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간판이 바뀌는 곳, 이곳이 바로 뷰티 업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잘 되는 샵은 분명 존재하죠. 그 샵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확실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왁싱샵 바로 창업해도 될까요? 아니면 샵인샵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저희 수강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왁싱샵뿐만 아니라 다른 미용업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께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샵인샵과 창업의 개념을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샵인샵은 이미 운영 중인 샵의 룸이나 공간 일부를 임대해서 시술하는 형태를 말해요. 메인샵 원장님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3, 6, 12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창업은 내가 직접 공간을 계약하고 인테리어, 운영, 브랜딩까지 전부 책임지는 형태를 말해요. 보통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해야 되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샵인샵의 장단점 먼저 알아볼게요. 샵인샵의 큰 장점은 소자본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공간에 간단한 집기류와 재료만 가지고 들어가면 돼서 비용적인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샵마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다른데요. 보통 베드랑 의자는 기본적으로 세팅해 두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어떤 업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왁싱샵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 트롤리, 수납장 이런 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또한 아낄 수 있으니 많은 샵인샵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샵을 운영하면서 신경 쓸 게 정말 많아요. 월세, 공과금, 비품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샵인샵에는 월세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별개로 n분의 1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샵인샵 월세 안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비품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가 추가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겠죠? 그리고 현재 본업은 있지만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저희 수강생분들도 계시는데요. 샵인샵은 소자본으로도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다는 게 장점이에요. 또한 샵인샵은 보통 종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메인 원장님 고객님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또 저희 고객님을 메인샵 원장님께 소개시켜주고 서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선 가장 큰 단점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뭐가 안 좋아? 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샵에 고객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홍보를 해야 되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 당근, 카카오 채널까지 저희 샵을 등록해야 되는데 여기엔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럼 아예 홍보가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메인샵 원장님께 부탁드려서 메인샵 원장님의 네이버 플레이스 밑에 내가 들어간다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은 가능해요. 하지만 공격적인 광고나 마케팅은 불가하겠죠. 그리고 보통 샵인샵의 계약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이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네이버 리뷰라든지 다른 광고라든지 이렇게 브랜딩을 할 만한 시간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신규 고객님도 받고 리뷰도 받고 또 재방문이 돼가면서 점점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나가야 되는데 짧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모든 게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운영에 대한 자유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던가 공간이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메인샵 기준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샵인샵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고객님이 오셔서 상담 테이블에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메인샵 원장님이 땡땡씨 저희는 룸 하나를 대여해드리는 거지 홀에서는 공간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또는 사전에 협의하실 때 꼼꼼하게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원장님과 저의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때로는 불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은 운영 시간이 아침 1인 시작해서 저녁이면 문을 닫아요. 하지만 저는 저녁 퇴근 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이 맞지 않겠죠. 어떤 원장님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원장님도 있고, 어떤 원장님은 내가 운영하는 시간에만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원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꼭 사전에 협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창업의 장단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창업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샵 운영 방식, 분위기까지 내가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제나 쿠폰, 패키지 등을 구성해서 단골 확보도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사업자 등록도 내 샵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사업자 등록 후에 네이버, 당근, 인스타, 카카오 채널 등 다 입점이 가능하고 홍보나 광고도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또한 고객님들이 검색을 통해서 우리 샵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도도 더 크게 상승하겠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또 좋은 점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월세나 재료값을 사용한 부분들도 저희가 세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자를 통해서 도매가로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문자 아인데요. 저같이 내향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 있으면 좀 기가 빠지잖아요? 고객님이 없을 때 저 혼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샵을 창업해서 처음에는 모든 기반을 다지기가 조금 어렵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가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젠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비용이죠.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류, 가구 이런 게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증금도 기본적으로 요새 1,000만 원이 있어야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샵인샵에 비해서는 조금 크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고정비, 월세, 공과금, 재료값 뭐 등등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죠. 예를 들어서 정수기, 인터넷 이런 렌탈비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고객님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혼자서 홍보, 운영, 관리까지 모두 다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 원장님들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 배너 제작, 포스터 제작, 이벤트 관리, 가격표 만들기, 고객 상담, 고객 시술, 고객 훅케어 관리까지 이 모든 걸 저 혼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걸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다면 내 샵은 어느샌가 도태되어 있을 거예요. 자,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요약해서 만드느라 좀 어려웠어요.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 고민 많이 되시죠? 사실 정답은 없어요. 내 상황에 맞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직도 많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